잃어버린 기억을, 기술로 되살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뭘 얻고 또 뭘 잃게 될까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AI로 기억의 조각을 이미지로 만드는 합성 기억, 더 나아가서는 대체 현실, 이런 가능성까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기술이 우리 삶, 또 기억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특히 그 도메스틱 데이터 스트리머스라는 스튜디오 작업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쵸. 기억이라는 게 사실 원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쵸. 흐릿하죠, 보통. 네. 근데 기술이 이 불완전함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우선 합성 기억 프로젝트,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자료 보니까 난민이나 이민자 커뮤니티랑 같이 사라진 가족 사진이나 기억 속 장면을 AI로 복원한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기억을 이미지로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 파워 가르시아 팀이요. 음. 먼저 사용자 기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요. 인터뷰처럼요. 네. 그런 다음 그 설명을 AI 이미지 생성 모델에 넣는 거죠. 네네. 뭐랄까 스케치화가한테 설명하듯이요. 음. 그럼 AI가 초기 이미지를 만들면 그걸 보고 사용자와 같이 머리카락 색이 좀 더 어두웠어요 라든지 전용물 분위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사용자가 바로 이거예요 할 때까지요? 네, 맞아요. 딱 그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뭘 복구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서사를 다시 쓰고 또 심리적인 위안이나 공동체 유대를 좀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라진 이미지를 찾는 게 아니네요. 기억을 같이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과정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 할머니 사례가 더 와닿았어요. 그 1940년대 독재 시절 6살 때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보려 했던 기억이요. 네. 그 이야기 정말 인상 깊죠. 사진 한 장 없는데 흐릿한 이미지로나마 그 순간을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복원이 아니라 어쩌면 그 흐릿함 자체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어쩌면 그 흐릿함과 약간의 왜곡이야말로 기억의 본질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마리아 할머니한테 그 이미지는 어떤 사진 같은 증거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연결고리인 거죠. 네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억의 가치가 과연 완벽한 정확성에 있을까? 아니면 그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나 의미에 있을까? 이 기술은 좀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청취자분들 기억 속에도 사진 없는 소중한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길 바랄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이런 기술 AI 기반 복원 예술이라고도 하던데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죠? 네네. 손상된 문화재나 오래된 기록물 복원에 쓰이는 보관, 영어로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던데 그 기술도 언급됐고요. 맞아요. 그 보관이라는 게 점과 점 사이의 빈틈을 채우는 거잖아요. 네.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빈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을 가장 그럴듯하게 확률적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오래된 필름 복원이나 역사 기록에 빠진 부분 추정 같은 데 아주 유용하죠. 문화유산 보존이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가능성도 크고요. 네. 하지만 바로 이 그럴듯함,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윤리적인 문제, 또 위험성이군요. 테드 창이 챗 GPT는 웹상의 흐릿한 JPG 복사본 같다고 한 비유가 여기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복제하고 재구성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원본의 진실성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경고잖아요. 이게 혹시 처음에 말씀하신 대체 현실하고도 연결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만든 그 그럴듯한 기억이나 이미지가 실제 우리의 기억을 대체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상업적인 목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AI가 만든 이미지가 다시 AI 학습 데이터로 쓰이면서 왜곡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 그러니까 흐릿한 JPG가 점점 더 흐려지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정말. 네. 이게 바로 개인적인 차원의 대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예요.
AI가 만든 과거가 실제 역사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기술 자체를 막을 순 없을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할까요? 파오 가르시아도 이게 사실 기록은 아니고 예술적 표현이다, 치료 행위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중요해요. 핵심은 역시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요? 원본 기억이나 실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사용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그렇죠. 기술의 한계나 잠재적인 왜곡 가능성도 충분히 알려줘야 하고요. 이게 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생성된 데이터랑 원본 데이터를 좀 분리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네, 오늘은 AI를 통한 기억 재구성 기술의 어떤 밝은 면, 희망적인 면과 함께 그 이면의 그림자, 위험성까지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되면서 치유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희망도 있지만 동시에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경고, 기술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기술은 뭐 계속 발전하겠지만 그 의미와 방향을 정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렇죠. 이 재구성된 기억 앞에서 당신에게 진짜 기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과 우리의 과거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쩌면 이 흐릿함 속에서 우리는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